이 문제의 두 가지 어려운 점은 c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항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복잡한 형태의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101번째까지 항의 합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네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t에 대해서 x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t의 값이 결정되어 있을 때 거기에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역상들 x1, x2, 기타 등등 해서 x의 101번째까지 한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주어져 있는 함수 f하고 t하고의 관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이와 같은 구간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겠네요. 물론 적분 구간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만 잠시 동안 그것을 잊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주어져 있는 fx equal t라고 하는 등식으로부터 양변의 적분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dfx라고 하는 것은 dt, 다시 말해서 f prime x dx라고 하는 것이 dt로 바꿔 쓰여지게 됨으로써 이것을 원래 p적분함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간을 t에 가는 구간을 x에 가는 구간으로 바꿈으로써 t equal fx였으니까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단순하게 변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치환적분이 바로 차관이 안 된 사람들은 분모에 있는 이 f'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역함수의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 역함수를 t라고 하는 문자로 쓴다고 했을 때 f'x의 역수라고 하는 것이 g't, g의 도함수의 꼴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원래 주어져 있는 적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꿔 써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부분적분의 형태로 바꿨으면 좀 단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쪽을 적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주어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구간이 됐던 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상당히 단순한데 편의상 g가 단조 증가하거나 아니면 단조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귀착하게 될 텐데 다시 또 편의상의 가정을 위해서 단조 증가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면은 f의 지금 개형이 작은 근방에서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 항이 뜻하는 바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두 개의 직사각형, 즉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준 만큼의 차이가 바로 첫 번째 밑줄근 부분의 값이 되겠죠. 즉 면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GT의 적분값을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GT의 적분값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말하자면 원래 주어져 있는 fx를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소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의를 반복할 수가 있어서 다만 감소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간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와 같은 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cn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값을 구해보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의 f의 개형을 그려보자면은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었죠. 어디까지는 편의상의 가정으로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범위에 대해서 이것을 x1 이 t가 주어질 때마다 x1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4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구간 동안에 t가 3분의 루트 2에서부터 5분의 루트 3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C1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 내의 이 영역, 둘러싸이는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인데 아까 논의되었다시피 적분값이라고 하는 것이 구간 뒤집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넓이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C2의 값이 되겠죠. 대칭성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C인이라고 하는 것에 101번째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1번째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항밖에 살아남지 않고 이것은 주기성 때문에 C1의 값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C1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fx의 구간에서의 적분 4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적분값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가 한 가지가 있죠. fx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어져 있기를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함수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a, b에 관한 1차 연립방 정식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지 않겠지만은 A는 16,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는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값을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간 내에서 단조 증가하는지 우리가 과연 이 함수의 모양대로 단조 증가하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하는 것은 순조로운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fx의 적분값, 이게 C1이었었죠. 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악함수의 3승, 사인함수의 3승, 그 다음에 사인함수 라고 하는 계산 또한 프로토타입의 계산이기 때문에 세배각 공식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개수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36, 즉 1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